오늘 수업은요, 사실은 조금 실질적인 수업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실라버스에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한 신체 활동으로 이제 나갔을 건데요. 이제 몸에 대한 신체 활동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지내시면서 보면 이제 약간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떠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운동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앞에 아마 요 시간이 제 수업 시간이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 수업은 좀 실질적인 이론 수업과 플러스 해서 이제 잠시 쉬셨다가 이제 체조 음악에 맞춰서 이제 신나게 이제 좀 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플라시보 현상 이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며 몸도 그에 따라서 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웃으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강연 시간에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요 수업 이제 질병과 운동이라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국민일보에서 10월 6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운동이라고 하면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정읍이라는 도시가 워낙에 또 좋으니까 경치도 좋고 가을 이럴 때 나오셔서 걸어보기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걸 딱 이제 제가 수업 내용과 너무 이게 딱 이제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다 아시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걸까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 산소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빨리 걷거나 뭐 사이클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호흡이 계속 이렇게 숨을 계속 쉬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2명당 1명. 여기 이제 보시면 요 그래프를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남자분이세요. 파란색이. 그다음에 요 분홍색이 여자분이시고 합쳐서 58%면 거의 60% 이상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2명 중 1명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해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운동을 구분했을 때. 그럼 무산소는 뭘까요? 아까 유산소랑 반대로 산소가 필요 없이 하는 운동. 그럼 산소가 필요 없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면 역기 들기 같은 거. 우리 옛날에 그 올림픽 같은 데서 장미란 선수나 보면 역기 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호흡을 들 때 호흡을 계속 쉬면서 역기를 들지가 않죠. 호흡을 어떻게 멈추고 호흡이 없이 하는 운동이 우리가 근력 운동 또는 저항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뭐 계시지만 히트니스나 아니면서 역기 드실 때 호흡을 계속 쉬시면서 드시지 않죠. 호흡을 멈췄다 하고 멈췄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요 근력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이라는 건 무산소 운동이고 저항성 운동인데 이것을 보니까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는 확 반 이상 줄었네요. 남자분이 30%, 여자분은 반의 반으로 줄었어요. 13%, 전체적인 거 봤을 때 20%.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보다는 주로 뭐 달리거나 뛰거나 뭐 이런 유산소 운동을 훨씬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요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냐를 봤더니 남자분은 20%, 여자분은 유산소 운동 54%에서 9%, 10% 확 줄었어요. 5분의 1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하고자 하면 이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인 근력 운동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그래도 2명 중 1명이 하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건 6명 중에 1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요. 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사실은 근력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 내용과 이제 조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된 이제 연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여성분들의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다. 사실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근골격계의 질병의 질환율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력 운동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의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기사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관절염이 오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성 질병 중에서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게 관절염이다. 그래서 이 관절염은 우리가 뭐 자동차도 오래 쓰면 차 바꿔주시고 핸드폰도 오래 쓰시면 바꿔주시잖아요. 저희 무릎의 연골도 이렇게 오래 쓰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연골의 부분이 우리가 이제 무릎이 움직일 때요. 이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 있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윤활루 같은 연골 그런 것들이 액이 많이 있어서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무릎 관절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잖아요. 움직이게끔 하는데 이거를 오랜 세월 쓰시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뼈가 이렇게 이제 막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막 병형성 있게 이상하게 마모가 돼서 중증 단계에서는 막 이렇게 서로 부딪혀 버리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낭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이 가장 관절염의 중증 단계여서 요즘에는 이제 관절염 수술이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술이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초기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는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재활이라든지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냐? 우리가 다 아는 관절염에서는 일단은 관절염 같은 경우 오시면 난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내 무릎의 무게, 내 몸의 무게에 부하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절염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니까 계속 더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관절염을 통해서 운동을 하실 때는 규칙적으로 30분 이상씩 유연성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관절염이 오셨을 때는요. 무릎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약간의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을 통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TV를 보실 때나 집에 계실 때 누워서 저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요. 요 발목을요. 이렇게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신발을 벗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발목을 그냥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요. 무릎이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무릎을 딱 여기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 무릎 요 위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육이 불뚝 쓰면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TV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한번 당기고 하면 여기가 들리죠. 뒤꿈치가 들리는 게 보이시죠? 예. 그 오늘부터 딱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시고 내리시고. 그다음에 반대발도 쭉 당기고 내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발도 같이 대시면 당기고 그러면 뒤꿈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 운동이 이제 관절염의 요 위에 무릎 위에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면서 이걸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무릎 관절을. 그래서 요 운동. 그 다음에는 누우신 상태에서 아까 당긴 상태에서 너무 높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한계에서 드시는 거예요. 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시면 안 되고 딱 누르신 상태에서 했다가 내리고 다시 또 당겼다가 쭉 올렸다가
내리고 이제 이런 운동을 그냥 잠자리 드시기 전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절염에는요, 왜 수중 운동이 좋다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하체가 저희 상체 무게를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무릎이 힘들겠죠, 받치고 있으려면.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한 부하가 무릎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에서는 달리기를 하던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던 전혀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운동 중에 체중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중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수영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지만 이 관절염 운동에는 물 안에서 에어로빅 같이 하는 거, 이걸 아쿠아로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달리기를 하든지, 물 안에서 발을 찬다든지, 물 안에서 이렇게 두 발에 한 번씩 뛰면서 간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지상에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면 못 하세요. 무릎이 아프셔서 내 무게를 고스란히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거라서. 그런데 물 안에서 하시게 되면 그러한 게 없어요. 물이 그만큼 나의 부하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 안에서 하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뭐 이런 동작들은 모든 종류의 동작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오셨을 때는 이제 보통 물에 가셔서 뭐 한 요 가슴 정도, 요 70%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그냥 혼자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약간 살짝 가볍게 뛰신다든지, 물 안에서 그 레인을 수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운동. 이제 요즘에는요, 이제 뭐 사이클 같은 것도 있지만 히트니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자전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자전거 운동도 하실 때 거기에 보면 뭐 오르막이랑 좀 세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0으로 놓으시고요. 그럼 페달이 막 헐렁헐렁헐렁 걸으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좋은 운동이냐고 보시면 ROM을 증가시킨다. 이게 뭐냐면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 그래서요, 관절의 가동 범위예요. 무릎을 내가 이렇게만 움직이면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 훨씬, 그렇죠,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졌죠.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넓게 해서 많이 증가시켜서 운동을 시키는 게 좋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저기 수중 운동처럼 근지근력과 유산소 능력도 함께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절염에는 이러한 운동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통. 요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제 염자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무거운 거를 갑자기, 그다음에 요통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그거예요. 이사하신 이후에 보면 거의 요통이 많이 오세요. 왜?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고, 여튼 간에 뭔가 허리에 무리 가는 동작들을 많이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우리 이제 명절에 이제 여자분들 전 계속 이 자세에서 3시간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통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척수라고 얘기하는데,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프죠. 신경을 누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요. 요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병, 뭐 평형 이런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허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만약에 수영을 하실 때는 요통이 계신 분들은 자유형이나 배영이나 발차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나 걷기 운동,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클링이나 뭐 이런 거는 부담이 주지 않아서 좋다. 요통 체조의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이제 매일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한번 동작들을 보겠습니다. 요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요가 동작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집에서 침대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맨바닥 있잖아요. 딱딱한 바닥에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리를 쭉 펴주는 동작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엉덩이가 여기 뒤꿈치에서 최대한 좀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시면서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주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리를 이제 살짝 벌린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베개나 이런 거를 이제 배 앞에 껴 놓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동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허리를 좌우로
틀어서 해줄 수 있는 동작. 그래서 이제 누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양 옆으로 이렇게 이제 넘겨주는 동작들.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좀 그런가요? 자, 너무 반응들이 없으셔서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요. 무릎을 그냥 앉으신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트위스트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시선은 반대. 또 이렇게 넘어가면 트위스트. 시선은 반대. 이걸 이제 누워서 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게 일로 가면 시선은 반대. 다시 이쪽으로 가면 시선은 반대. 근데 이때는요. 무릎을 최대한 붙이셔서 무릎이 바닥에 이렇게 닿을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 들어올리기 동작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척추가요. 일자가 아니신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목뼈에서부터 이렇게 뼈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누워 있으면 이 허리가 바닥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다리를 쭉 펴고 누우면. 닿지 않아요. 닿으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다리를 쭉 펴고 누우시면. 근데 어떻게 하면 닿을까요? 무릎을 세우면 닿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우시면 여기가 떨어지죠.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데 여기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죄송합니다. 무릎을 들어 올리시면 여기 배에 힘을 주면 당연히 허리가 이렇게 붙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그 운동은요. 살짝 팔을 앞으로 피시고요. 배에 힘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나시는 동작.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배에만 힘을 주셔서 그냥 목은 위를 약간 본다. 요 정도만 가셔도 허리가 지금 딱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동작이 상체 들어올리기 동작이 허리에 도움이 되는 이제 요런 동작이고요. 요게 다 허리를 어떻게 펴주는 동작들이에요. 허리를 펴주는 동작들이고요. 발바닥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보통 양반다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근데 이제 요때 보시면요.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게 이 양쪽이 다르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골반이 어떻게 삐뚤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는 오른쪽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골반 자체가 약간 틀어져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왼쪽 골반이 이제 뭐 다리 꼬거나 할 때도 저는 항상 이렇게 꼬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자꾸 오른쪽 발을 위로 올리면서 꼬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해보셔서 내가 더 불편한 쪽에 있다. 그러면 불편한 쪽의 동작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오른발을 위로 꼬면 너무 불편해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넘었거든요. 지금은 양쪽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나비 자세 할 때도 원래는 저 오른쪽 더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내가 더 이쪽이 더 불편하다. 그럼 불편한 쪽 다리를 더 많이 꼬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통 체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 체조를 하실 때는 동작당 그냥 급하게 하나가 아니라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쭉 하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그 완성된 동작에서 5초 정도 이상을 버티셔야 돼요. 쭉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또 일어났다가 천천히 다시 또 호흡이랑 후 내려가면서 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체조를 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동작을 휙 내려갔다가 휙 오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동작을 5초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그 동작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통증이 아우 아파 이렇게 하시면서 하게 되면 통증이 오게 되니까 이제 그렇지. 근데 버티실 수 있는 정도의 뭐 통증이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건 유의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동작을 할 때 제가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하는 건 중요한데요.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하는 건 중요한데 아까처럼 제가 약간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이. 그럼 내가 좌 동작, 우 동작을 했을 때 나는 우쪽 동작이 더 불편하네. 그럼 우쪽 동작을 한 2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이제 맞춰가는 운동도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고혈압.
굉장히 이제 여기 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 그 요즘에는 또 문제가 보니까 저혈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저도 약간 저혈압이긴 한데 저혈압도 이제 예전에는 고혈압만 뭐 위험하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혈압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압력이 세질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보통 오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 같은 거를 이제 처방 받으셔서 병원에서 많이들 이제 드시고 계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워낙에 요즘에는 뭐 어디든 가든 보건소를 가시던 큰 병원을 가시던 아니면 뭐 일반 이제 동네 병원을 가셔도 다 혈압 재실 수 있죠. 맥박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크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고혈압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적당한 운동. 고혈압에 좋은 운동은 이제 이런 운동, 뭐 수중 보행이나 뭐 댄스 체조, 뭐 그러니까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리가 가지 않는. 그다음에 운동 강도에 주의하면서 해야 되는 운동은 조깅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강도를 높게 하시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이제 신체를 힘들지 않은 정도. 그다음에 뭐 탁구, 뭐 골프, 뭐 등산, 뭐 게이트볼. 등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당히 내 몸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부적합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 덤벨 뭐 아니면 근력, 그다음에 뭐 축구나 뭐 배구나 뭐 테니스는 고강도의 운동들이죠. 순간적으로 점프를 해야 된다든지 순간적으로 점프했다가 탁 착지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조금 고혈압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운동은 고혈압에는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숨을 참아가며 해야 되는 아까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무산소 운동 중에도 고강도 운동 같은 거. 역기를 갑자기 위로 번쩍 들어 올리신다. 그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혈압이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숨을 이렇게 참으면서 하는 운동들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은. 그러고 또한 혈압이 이제 높으신, 내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오늘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혈압이신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꼭 혈압을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정상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서요. 운동을 하시다가 쓰러지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때는 약을 드시고 혈압이 정상계에 들어가게 되면 운동을 하시던지 이제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한 고혈압이신 분들은 우리가 겨울에는요,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아침이나 겨울에 아침이나 밤 사이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시다가는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운동 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된 뭐 실내라든지 아니면 낮에 햇빛이 비치는 이제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밤에 겨울에 나가실 때는 꼭 모자나 아니면 목도리나 이제 이런 걸로 좀 요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는 게 고혈압이 계시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쵸?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꼭 허리가 아프시지 않아도요.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 가슴 무릎을 잡아당기고 쭉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굉장히 몸에 좋은 운동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체조를 하실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마음의 조화를 위해서 요거 이제 이론 요런 이제 자료는 넣어 두시고 5분 후에 여기서 만나 뵙고 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체조를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뭐냐면 아마 저희 연세대학교 원영신 교수님 오셔서 한번 수업하셨었죠. 예, 그리고 뭐 기혈 뭐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체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 원영신 교수님께서 이런 머리의 혈, 얼굴의 혈, 머리의 혈, 팔의 혈, 다리의 혈, 그다음에 발의 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 누르고 두들기면서 그걸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체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음악이 이제 나오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펴시고요. 새끼 손가락부터 짜라라라라. 그렇죠. 새끼 손가락 이거는 잘 되시는데요. 하나.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거를 좀 분화된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부터 하나. 그 다음에 손목 돌리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전주에 하실 거고요. 자, 1번은요. 얼굴에 있는 현 6가지를 누르고 두드리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정명이란 혈이요. 여기 눈 계시죠? 눈의 앞쪽 여기.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막 눈이 침침할 때 우리 뭐 어떻게 하세요? 막 비벼서 열내서 이렇게 눈 꾹 누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옆에도 이렇게 누르시고 그게 이미 다 혈을 자극을 하시는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명을 누르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혈은요. 우리가 여기 간자놀이라고 얘기하죠. 개보린 선전에도 많이 나오는 머리 아파 그러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가시죠. 여기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거기를 꾹 누르시고 두드려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당이에요. 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는 뼈가 딱 있으실 거예요. 뼈 있는 데를 이렇게 누르시고 두들겨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영양. 여기 콧잔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코가 있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요 끝에 여기. 고기를 콧잔등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잇몸까지 약간 자극이 되세요. 그래서 꾹 누르고 두들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중 다 아시죠? 인중은 여기에 코 이렇게 입술 가운데 연결되는 거기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도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관이라는 데인데요. 하관은 여기 옆에서 보시면 여기 쏙 들어가는 데 있으시죠?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대.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볼에서 귀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면 뼈가 여기서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턱같이. 그래서 고기를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두들겨주세요. 그래서 요 6가지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체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에는 코를 이렇게 비벼주실 거예요. 네, 요게 얼굴 1번 체조예요. 자, 2번은요 이제 머리로 가실 거예요. 머리로 가셔서 1번이 요 귀를 보시면 귀 여기 귓바퀴 밑에 여기 있죠. 여기 귓바퀴 밑에. 여기 뼈 있는데 귓바퀴 밑에 여기. 꾹 눌러주시면 여기도 이렇게 뼈 윤곽선이기 때문에 조금 자극이 오세요. 거기를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두들겨주세요. 이거 하실 때요.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자해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온다 하실 정도로 꾹 눌러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가 화료. 요 귓바퀴 위에 여기 보시면 딱 시작되는 여기 지점 보이시죠? 시작되는 지점. 거기도 꾹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자극이 오세요. 두들겨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오세요. 그대로 하류에서 바로 위로 올라오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신정, 거기는 백회고요. 요 앞쪽 라인이요. 요 앞쪽 라인. 여기가 신정이라는 혈이에요. 여기 딱 머리카락 나는 그 앞부분. 고기를 꾹 누르고 두들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시면 이거 우리 정수리라고 얘기하죠. 요게 백회. 왜 백회냐면 100가지 혈이 여기 다 몰려있대요. 그래서 물구나무가 좋다는 운동이 왜 그러냐면 물구나무를 쓰시면요. 이 백회혈, 신정혈이 엄청 자극이 되죠. 그래서 물구나무가 좋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회도 누르고 두들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뒤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목뼈가 있잖아요. 목뼈 옆에 여기 쏙 들어간대. 여기 머리 아플 때 누르면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천추라는 혈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누르고 두들겨 주시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으세요? 귀 옆에, 귀 뒤에 어딘지 보이시죠? 여기 쏙 들어간대. 여기 누르시면
뼈 이렇게 머리뼈가 있으면 그 밑에가 이렇게 받쳐지는 느낌. 거기가 풍지라는 혈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두들겨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머리 아프실 때 머리 아파 이렇게 뒷골 땡긴다 뭐 이런 게 할 때 많이 거기 하시는 그 부위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6군데 하시고 나서 머리를 톡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요게 후렴이에요. 요게 2번 체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은요. 어깨. 우리가 막 어깨 아프다 이럴 때 아이고 어깨 아파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부위가 견정이라는 딱 혈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이렇게 내 손을 해서 하시면 딱 여기 잡히는 부위 있으시죠? 여기가 딱 견정이라는 혈이에요. 네. 그래서 두들겨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반대쪽 하나 둘 셋 두들겨 주시고 네. 그 다음에요. 같은 손으로 내가 이렇게 쳤을 때 딱 쳐지는 부위가 있어요. 같은 손으로 같은 쪽 어깨. 어디냐면 아까 견정은 같은 손이 아니고 반대 손을 했을 때 딱 잡히는 부위 있고요. 여기 부위 있죠. 여기가 병풍이라는 견갑골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 같은 손을 뒤로 넘기셨을 때 이렇게 쳐지는 부위. 여기가 비유. 여기가 지금 이제 척추가 있으면요. 척추 옆으로 여기가 비유, 신유라는 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병풍이라는 혈과 여기 신유, 비유라는 혈이 다 자극이 되시고요. 반대로 또 두들겨 주시면 여기 신유, 비유, 요 혈과 병풍이라는 혈이 다 자극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조를 하실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어깨는 허리를 후렴구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허리를 문질러 주시거나 이렇게 쳐 주시거나. 네. 그러면 이제 3번 어깨 체조 됐고요. 이제 4번은요. 팔에 있는 혈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여기 합곡이라는 혈은 다 아시죠? 이거 언제 많이 누르세요? 소화, 그렇죠. 소화 안 될 때. 체했을 때 다 이렇게 합곡 누르시는 건 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합곡을 누르고 이렇게 두들겨 주실 거예요. 네. 두들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손목이요.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 계시죠? 여기. 이렇게 딱 꺾이는데 그럼 고기를 딱 눌러보시면 뼈가 딱 잡혀요. 손목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 여기 고기도 딱 누르고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네. 고기가 양지라는 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손가락 위에 여기 딱 눌러주시면 이건 외관이라는 혈인데 여기 눌러주시면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잡히세요. 아니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뼈가 없는 부위 제가 말씀 잘못 3번 뼈가 딱 없는 부위가 딱 짚혀지시죠. 거기가 외관이에요. 거기도 누르고 두들겨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을 딱 뒤집어서요. 네. 엄지손가락 라인에 있는 요 바깥쪽 요게요. 딱 이렇게 접어 보셨을 때 여기 딱 접히는 부위 요 앞쪽 있으시죠? 거기 척택. 거기도 누르고 그 약간 찌릿하실 거예요. 거기 제대로 누르시면. 그 다음에 그 새끼손가락 라인에 있는 소회. 여기도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딱 접히는 부위 있죠? 거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거기도 누르시고 두들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관의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손목 안쪽에서 세 손가락 위에 있는 요 부위. 여기가 내관이라는 아까 밖에는 외관이었죠. 안쪽이라 내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혈이에요.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요 내관도 누르고 두들겨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6군데 혈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렴에는 여기 림프관부터 해서 보시면 청명극찬이라는 혈을 이렇게 여기도 두들겨 주시면서 자극을 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반대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합곡 누르고 반대 두드리고 다시 양지 누르고 두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세 손가락 위에 외관 누르고 두드리고 손 뒤집어서 여기 척택 엄지손가락 라인 척택 누르고 두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새끼손가락 라인 소에 누르고 두드리고 내려오셔서 여기 내관 누르고 두드리고 하셔서 또 쳐주시고 후렴구에 하면 8까지 해서 4번 체조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체는 되셨고요. 하체로 내려가실 건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앉아 계시지만 혹시 발을 좀 이렇게 뭐 양말을 신으셨거나 하셨으면은 좀 벗으셔서 제 발 안쪽에 있는 경락들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저는 신발을 벗겠습니다. 발바닥이 깨끗하진 않지만 오셨으니까 그냥 양말 다 신으셨으면 한번 벗고 자, 용천이라는 혈이 어딘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발바닥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 인자가 있는 요 부위, 여기가 용천혈이에요. 용천. 그래서 거기를 누르고 좀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제 요게 조금 바뀌었는데요. 2번이 조회가 아니라 복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뼈라 그러죠. 저희 안쪽에 복사뼈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면 쏙 들어가는 여기가 있어요. 뼈 있는데 예, 거기를 복류라고 얘기해요. 거기를 누르고 좀 두들겨 주세요. 거기에서 세 손가락 위에 이렇게 세 손가락 위에 여기를 네 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거기를 예, 두들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세우셔서요. 여기 엄지발가락과 첫째, 둘째 발가락, 첫째, 둘째 발가락 여기 사이 있잖아요. 그걸 눌러주시면 뼈 사이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첫째, 둘째 발가락 사이.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거기 누르고 두들겨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오시면 여기 뼈 톡 튀어나온 데 있으시죠? 그게 태충이에요. 뼈 톡 튀어나온 데. 5번의 태충. 그래서 발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짝 톡 튀어나온 데. 거기 누르고 예, 두들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호에 넷째 발가락하고 다섯째 발가락 요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도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뼈와 뼈 사이. 거기가 지오해라는 예, 혈이에요. 거기도 누르고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돼요. 하고 이제 후렴구에는 발바닥을 힘차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반대발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5번 체조에서 해주신 발바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다리 6번째 여기 보시면 삼음교라는 곳이 있죠. 삼음교는 이렇게 발을 보셨을 때요. 이렇게 안쪽 복사뼈에서 네 손가락 위에 보면 여기 네 손가락 이렇게 하셔서요.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여기 뒤쪽에 여기가 삼음교라는 허리예요. 네, 거기를 누르고 두들겨 주세요. 이제 요거 다리는요 양쪽을 나중에 같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에 보시면 음능천은 이 안쪽으로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면 여기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 뼈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딱 뼈에서 올라가서 여기 무릎 안쪽으로 쏙 들어가시면 쏙 눌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엄청 아파. 저 왜 이렇게 아프죠? 거기 누르고 두들겨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올라가셔서요. 여기 해음부에서 네 손가락 밑에 있는 바지 안쪽에 있는 여기 혈이 있어요. 네. 거기도 누르고 두들겨 주세요. 거기가 오리라는 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안쪽이었으면 이번에는 여기 바깥쪽. 여기 바깥쪽 복사뼈에서 네 손가락 이렇게 네 손가락 하면 여기 뼈가 딱 있잖아요. 네 손가락 위에 여기 살짝 뒤쪽 여기가 아까랑 반대인 현종. 안쪽은 삼음교였고 여기는 현종. 그냥 그 상태에서 뼈를 타고 쭉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여기 그 음능청의 반대 여기가 삼리 또는 족삼리라고 얘기해요. 이 족삼리 요 혈이요. 약간 소화 안 되실 때나 좀 뭐 그러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쭉 눌러보시면 찌릿하신 데가 있어요. 저도 소화가 안 되나 봐요. 찌릿. 고기를 누르고 두들겨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또 계속 올라오시면 여기 딱 바지 접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네 마디 밑에 여기가 풍시라는 혈이에요. 아까 오리 반대쪽, 바깥쪽. 그래서 고기도 누르고 두들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네 음는청 누르고 두드리고 여기 아니 맨 처음에 삼음교죠. 죄송합니다. 삼음교 누르고 두드리고 음능청 누르고 두드리고 오리 누르고 두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네 현종 누르고 두드리고 족삼리 누르고 두드리고 풍시 누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은 배, 가슴 쳐주시면 음악에 맞춰서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보시는 것보다 한 번 음악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음악 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목 돌리기요. 정명 하나, 둘, 셋. 태양, 간자놀이, 인당, 인중이요. 하관, 코비비기요. 자, 이제 머리 갈 겁니다. 예풍, 하류, 신정, 여기 앞에. 그다음 백회, 정수리요. 하나, 둘, 뒤로 목뒤, 천주, 풍지 그 옆에요.
머리 두드리기 갈게요. 후렴. 머리 두드리기. 그다음에 견져. 견져 오른쪽. 견져 왼쪽. 두드리고. 그다음에 엇갈려서 엇갈려 두드리기. 반대요. 허리 문지르기. 허리 문지르기. 이제 손 갈게요. 합고 하나, 둘, 셋, 넷. 양지. 외관. 뒤집어서 여기 척태. 소외. 소회. 내관. 발 들고 쳐주세요. 스니커 방향. 반대쪽 합곡이요. 합고. 양지. 양지. 손목 접히는데 세 손가락 위에 외관. 외관. 뒤집어서 엄지손가락 쪽 척태. 셋, 넷. 소외. 요 소외도 소화 안 될 때 여기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내관. 그다음에 요쪽 팔 쳐주세요. 셋, 넷. 네, 다리. 오른발 갈게요. 용천. 복류. 조회. 그 세 손가락 위에 복사바 안쪽. 발 세워서요. 행간. 첫째, 둘째 사이. 그 위에 뼈 있는데 태추. 넷째, 다섯째 발가락 사이 지호에. 자, 이제 후렴 발바닥 쳐주세요. 고루고루 쳐주세요. 이제 반대 왼발 용천. 복류. 조의 세 손가락 위에 세워서 첫째, 둘째 발가락 사이 행간. 그 위로 올라서 태충이요. 대충. 넷째, 다섯째 지호의 사례. 이제 발바닥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음껏. 이제 다리 갈게요. 여기 네 손가락 위에 삼음교. 음능천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이요. 오리. 이제 바깥쪽 네 손가락 위에 복사뼈. 족삼리 무릎. 족삼리. 풍시 여기 바지. 자, 이제 배 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윗배도 다시 아랫배. 윗배. 가슴. 조금 내려오셨다가 다시. 잘하셨습니다. 호흡. 마시고 후. 코로 마시고 내쉬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제 수업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잊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도 아까 이제 제가 알려드린 요통 운동이나 그런 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이제 가시면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간략근 운동 오늘 50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난 이런 프로가 있는 줄 모르고 책 보러 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프로그램을 6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레퍼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 건강이나 모든 거 유익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이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인데요. 그 이제 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신체적인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직접적인 즐거운 음악이라든지 또 사실은 9988 유쾌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들에 맞춰서 이제 체조나 그런 것도 한번 배워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다츠무라 오사무 저자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깊은 호흡 30분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깊은 호흡 30분은 서구적인 헬스나 운동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된 현대인들에게 요가를 통한 호흡법을 소개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호흡법과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책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1990년에 개관하여 지역정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시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2만여 권의 장서와 디지털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와 이동도서관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정읍시의 자랑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